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현재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시모와의 많은 문제들로 마음고생하며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물론 친정엄마한테까지 시모가 함부로 대하면서 결국 가족들이 시모를 등지게 되었는데요. 시댁에 다녀오면 그렇게 남을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던 분이라 그 감정이 저한테 옮겨지는 기분이 들어서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여야지 가족들이 받아줄 텐데 결국 선을 넘은 시모는 자식들에게도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남 탓만 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혹시 대처를 다르게 했을 텐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여 한 직장에서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오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시댁부터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이 있을 때만 공장 문을 연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소일거리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힘드세요? 힘들긴. 오전에만 잠깐 일하고 오는 건데. 그런데 어머니는 뭐 하셔? 지금은 따로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쉬고 계시구나. 아버지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다. 돌아가셨다고 했지?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남편에게 여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처음 본 날부터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기분 좋았습니다. 신우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를 봐서 내심 걱정했는데 저와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암튼 시댁에서 첫인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족분들이 모두 편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 넘어가긴 했으나 이날 저와 엄마는 시모의 성격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시모의 말실수였는데 이게 그냥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참 싹싹하니 말도 예쁘게 잘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깥 서더니 안 계셔서 적적하지는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된 지 오래되는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에는 역시 남자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도 아들아들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엄마, 어? 왜? 어머님은 눈치가 좀 없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친정아빠가 안 계신 걸 아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식이라고는 저만 있다는 걸 아시면서 저나 엄마가 듣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서 남편이 잘 중재했고 어머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차단하면서 결혼 얘기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은영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까 엄마가 좀 무례했지? 장모님 언짢아 하지 않으셔? 나도 좀 걱정했는데 엄마는 괜찮대. 그럼 다행인데 우리 엄마가 좀 눈치가 없으시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말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고맙다. 그럼 쉬어. 또 전화할게. 어.
누구야? 진호? 아까 미안했다고. 미안하긴 진호가 그랬나?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아? 내가 듣기에도 좀 그랬는데. 됐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지 뭐. 그리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결혼 준비나 잘해.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니 엄마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모은 돈도 좀 있었고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서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 친정에 자주 가서 저녁도 먹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 너무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가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우리 집에서 30분이면 가는데. 어차피 장모님 혼자 저녁 드실 텐데 가서 같이 먹으면 좋지.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친정에 가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시니 처음에는 적적해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양가에서 너무나 좋아하셨고 특히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임신 소식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제가 주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 막달이 되었을 땐 손과 발이 자주 붓고 저렸는데 그럴 때면 주물러주면서 안마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출산을 하였고 1년간 육아를 하느라 회사를 쉬었습니다. 양가에서 딸을 보러 자주 오셨는데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들을 똑 닮았네. 그런데 넌 회사 그만두는 거야? 아니에요. 딱 1년만 쉬는 거라 다음 달에 복직해요. 벌써? 그럼 운주는 누가 봐줘?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미 다 신청해 놨어요. 운주 또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어린데. 그럼 엄마가 봐주세요. 난 낮에 일하잖아. 친정엄마가 오기로 했어요. 오전에 제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오후에 엄마가 하원시켜서 봐주신대요. 그렇구나. 하긴 사돈은 지금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네. 어머님이 원래 필터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서 기분 나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기보다 다른 표현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시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드디어 복직을 했습니다. 1년간 쉬어서 다시 적응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집에만 있다가 회사에 나오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고생들 했어. 은주야, 엄마 아빠 오셨네? 안 보채고 잘 놀았어? 그럼 밥도 잘 먹고 응가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목욕도 시켰어. 엄마 힘들었지? 힘들긴. 손녀 재롱 보고 좋지. 그럼 엄마 갈게. 반찬 몇 가지 해뒀으니까 저녁 안 먹었으면 차려 먹고. 장모님 벌써 가시게요? 나도 얼른 가서 쉬어야 내일 또 오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퇴근 시간이라 차 막혀. 여기 앞에서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데 뭘. 나오지 말고 얼른 쉬어. 엄마는 주말 빼고 평일에 항상 이렇게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은 친정엄마를 아주 좋아했고 잘 따랐죠. 가끔은 엄마인 저보다 외할머니를 찾을 때가 있어서 섭섭하긴 했지만 그만큼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손녀를 봐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손녀 보고 싶다며 낮에 일 끝나면 오후에 집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와 어머님이 함께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았고, 딸을 봐주러 친정엄마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같이 고생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도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두 분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머님이 은근히 친정엄마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외할미가 더 좋지? 응? 아니라고? 내가 더 좋다고? 어이구 이쁘라. 역시 내 손녀네. 딸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시모는 그런 제 딸을 앞에 두고는 혼자 물어보고 답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시모가 데려가서 안으려고 하면 애는 친정엄마한테 가려고 양손을 뻗어 울려고 하는데 그걸 다 아시면서 시모는 빨리 애를 안고는 다른 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럼 결국 애가 울어버리고 달래는 건 저와 엄마의 몫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선 넘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손녀가 너무 예뻐서 매일같이 와서 봐주고 싶은데 남편 밥을 해줘야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 사돈은 얼마나 편하고 좋으세요. 네? 좋다니요? 솔직히 밥 차려줄 남편 없으니까 편하고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어머님께 그만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제게 눈치를 주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모를 빤히 쳐다봤는데 시모는 본인이 말이 좀 심했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제 말은요. 남편이 있어서 손녀가 보고 싶어도 자주 못 온다는 게 참 아쉽다 뭐 그거예요. 그러니 사돈이 부럽다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저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얘 은영아 나 가보마.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은 약간 저런 스타일이셨어요. 말할 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셨죠. 처음에는 정말 몰랐는데 살면서 겪어보니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일로 황당하거나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날이었는데 아버님이 지인한테 귀걸이를 하나 얻어오셨어요. 은영아, 이것 좀 봐라. 어떠냐? 어머, 너무 예뻐요, 아버님. 직접 사신 거예요? 사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 귀걸이 파는데 하나 주더라. 딱 봐도 고가의 제품은 아니었지만 정말 예뻤어요. 이거 너 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이 모양으로 골라온 거야. 하나만 가져가라고 해서 고민하면서 골랐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제 손에 있던 귀걸이를 쏙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당신은 귀도 안 뚫었잖아. 그래도 뒀다가 내가 하면 돼요. 쟤는 귀걸이도 많을 텐데 뭐하러 줘요? 나 줘요. 욕심낼 걸래. 당신은 귀 뚫으면 그때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은영이 줘. 왜요? 내일 당장 가서 귀 뚫고 올게요. 그럼 됐죠? 무섭다고 여태까지 귀 안 뚫고 살던 사람이. 아무튼 내가 해요.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기분 좋게 어머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내일 당장 귀 뚫으러 가겠다 하셔놓고는 뚫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귀걸이가 탐나셨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받아가는 게 싫으셨던 거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기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녁 먹으러 주말 저녁에 시댁에 갔었는데 신우까지 모여서 저녁을 먹고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식사를 다 하시고 일어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괜찮으세요, 어머님? 엄마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좀 쉬어. 돈 벌어야지, 쉬기는. 어머님,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허리는 그냥 두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 가보긴 해야겠다. 그런데 사돈은 어디 아프신 곳은 없니? 네, 없으세요. 엄마, 장모님은 젊으시잖아. 그럼 난 늙었냐?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는 중간에서 애써 웃으며 그 상황을 잘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희 엄마 건강을 신경 써주시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어디 아프길 바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돈은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건강이 최고다. 너희들도 아직 젊다고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 말고 미리 관리해. 그런데 사돈 말이다. 저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절염 뭐 이런 건 아니래? 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솔직히 친정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게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특정 질환을 말씀하시며 그건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듣기 싫었던 저는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신 곳 없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더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이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똑같았습니다. 계속 반복이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손녀 때문에 항상 섭섭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아무래도 친정엄마를 더 잘 따르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이해는 되었습니다. 은주 얘가 지 외할머니랑 매일 시간을 보내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어. 어머님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안 되겠다. 나도 다음 달부터 일찍 와서 애 봐야겠다. 엄마 일하잖아.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애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왜 못 봐? 사돈도 아는 걸. 아무튼 나도 사돈하고 나이 차도 크게 안 나고 반찬 가게 거기 돈도 별로 안 주는데 그만두지 뭐.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나 남편은 어머님께 애를 봐달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애 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특히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보기 힘드실 텐데 마치 저희 엄마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사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이 애를 혼자 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머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펜션 운영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 집에 못 오게 되셨거든요. 엄마는 젊은 시절 일하시다가 나이도 많고 해서 그만두시고 쉬고 계셨던 건데 제가 결혼 후 뭐라도 해보고 싶어 펜션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겠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일은 힘들겠지. 그런데 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너 미연이 아줌마 알지? 엄마 친구. 그 친구가 남편하고 여수에서 펜션을 하는데 힘은 들어도 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손님 없는 날은 바다 보러 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매일 여행하는 기분도 든다고 하고. 그래도 펜션이라는 게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청소가 정말 힘들다며. 엄마도 알아봤어. 친구가 청소업체도 소개해줬고 너무 크게 할 건 아니라서 엄마가 직접 해도 될 것 같고. 암튼 이미 위치도 알아봤어. 엄마는 그동안 펜션할 위치며 건물까지 다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가평이었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가봤더니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물도 전에 펜션을 하던 곳이라 새로 리모델링하면 잘 되긴 할 것 같아 보였어요. 펜션을 아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오픈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주말마다 가평에 가셔서 많은 것들을 해놓으셨고 펜션 하신다는 친구분 통해 많은 도움도 받아서 공사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펜션 운영을 시작하게 되어서 어머님이 혼자 손녀를 보게 되셨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은 어디로 가고 막상 그 모습을 지켜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보이지 않고 딸만 혼자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며 놀고 있더라고요. 은주야, 할머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는데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깨우려 했고 저는 그냥 두라고 했죠. 그냥 주무시게 두라니까. 그래도 시간이 몇 시인데. 애 보는 게 좀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거야. 그런데 저와 남편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어머, 너희 언제 왔어? 왔으면 깨우지 않고. 좀 더 주무시라고 일부러 안 깨웠어요. 가서 저녁도 해야 하는구만. 아유, 허리야. 나 그럼 가보마. 그리고 내일부터 나 못 온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런 줄 알아. 간다. 어머님은 갑자기 못 오신다는 말만 하시고는 바로 나가셨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연세에 애를 본다는 그 자체가 힘들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렸었는데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셔서 하시라고 한 거였어요. 애 보는 건 싫고 손녀가 외할머니보다 본인을 더 좋아하고 따르기는 원하고 또 대우도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듯 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오히려 남편이 더 미안해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무리였어. 어머님의 애 보긴 힘드시지. 차라리 잘 됐어. 이모님 알아보자. 그래. 그리고 저희는 오후에만 잠깐 애를 봐주실 수 있는 이모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오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가끔씩 전화하셔서는 여전히 막말을 하시고 특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돈이 하는 그 펜션인가 하는 거기는 장사가 어떻대? 잘 되고 있나 봐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예약이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봤자 여관이지 뭐. 어머님, 여관하고 펜션은 달라요. 자는 곳이면 다 여관이랑 똑같지. 내 그 정도도 모를까?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셨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이라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넘겼죠. 시댁에 가서도 이런 막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엄마가 펜션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하셨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펜션 하면서 되게 요란스럽네. 엄마, 무슨 말이야. 펜션 하려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운영은 뭐 아무나 하나? 요즘 너도 나도 하는 게 펜션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지. 펜션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운영도 잘해야 하고. 그런데 장모님네는 평이 좋아. 치, 그게 뭐 어렵나. 손님 왔다가 가면 청소나 해주고 그걸로 끝이지.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을 은근히 무시하셨고 중간에서 아버님은 되게 민망해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엄마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는 궁금해 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버신대? 펜션 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썼을 텐데. 장모님 대출 하나 없이 시작하셔서 지금 계속 수익 나고 있을걸?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암튼 장모님이 센스 있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해놔더라고. 그래서 입소문도 빠르게 퍼지는 거고.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굳어졌고 그러면서 말끝마다 아무나 하는 게 펜션이라고 계속 무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번 그러실 때마다 따질 수도 없고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 무시하기로 했죠. 그렇게 맘먹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그해 여름 엄마의 펜션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엄마를 보러 갈 때와는 달리 가족이 휴가를 즐기러 간 거라 확실히 기분 자체가 달랐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이따가 저녁 먹고 한 바퀴 돌고 와. 자전거도 있으니까 타고. 엄마, 안 힘들어?
지금도 객실 다 찼던데? 이 정도는 예상했어. 힘 안 들이고 하는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청소업체도 있어서 괜찮아. 펜션 옆에 엄마가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어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펜션은 이미 꽉 차서 예약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신우가 친구들하고 엄마 펜션을 놀러 갔는데 다녀와서는 시모에게 자랑을 했나 보더라고요. 손님도 많고 시설도 좋다는 말에 시모는 은근 부러우셨는지 저에게 전화하셔서 펜션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아, 잠깐 통화 되냐? 네, 어머님. 사돈 말이다. 그 펜션인가 거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돼? 네? 아, 네. 엄마가 많이 바쁘신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하루 자는데 얼마냐?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들으신 어머님은 뭐? 그렇게나 비싸? 요즘 펜션은 다 그 정도 해요, 어머님. 그리고 엄마가 가격을 좀 내려서 다른 것보다는 가격대가 좀 싼 편이에요. 잠만 자는 곳인데 무슨 그렇게 비싸? 그런데도 그 돈 주고 사람들이 거길 간다는 거야? 네. 그래, 알았다. 일 봐라.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고 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용건이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그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확인자 전화하시는 거라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때면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섭섭하고 기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친정엄마는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과 신우까지 생일 때 선물도 챙겼는데요. 물론 매년은 아니고 깜빡해서 못 챙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챙기셨어요. 어머님은 엄마가 선물을 보내오면 좋다고 다 받으시면서 저희 엄마 생신 때는 단 한 번도 안 챙기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가 뭔가를 바라고 챙겨드린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매년 선물을 받으시면서 한 번을 안 챙길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 이런 건 상관없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어머님도 일을 하시니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어머님 지인분이 제주도에서 고사리를 보내왔다고 하시며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양이 정말 많았어요. 직접 다 캔 거라며 아주 귀한 거라고 좋아하셨는데. 엄마, 이렇게 많은데 언니네도 좀 줘. 그럼 당연히 줘야지. 얘 진호야, 이리 와봐. 네, 엄마. 왜요? 자, 이거 제주도 고사리야. 너희 먹으라고 한 봉지 챙겼으니까 이따가 집에 갈 때 꼭 챙겨. 또 깜빡하고 놓고 가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나는 사돈 어르신 얘기한 건데? 뭐? 얘는 이거 엄청 귀한 건데 뭘 거기까지 주라고 하니? 저도 주방에 같이 있어서 다 들리는데도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고 어머니만 드셔도 제가 기분 나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꼭 저렇게 해야 했을까요? 말이라도 친정엄마 조금 갖다 드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저 들으라고 하는 거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기분도 안 좋고 해서 일찍 집에 가고 싶어 남편에게 말했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운영 중이신 공장은 일이 없으면 문을 닫아놓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없었는지 생활비를 조금 늦게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문제로 한 소리 하셨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나. 참나.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회사도 다녀보고 하는 건데 나도 돈 벌어서 이 나이에 편하게 펜션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나. 사돈도 하는 걸 나는 왜 못해요? 내가 하면 더 잘하지.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저보기가 민망했는지 바로 인사드리고 빨리 집에 왔습니다.
시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잠깐씩 알바 정도만 하고 지내셨는데 그러다 보니 여자 혼자 펜션 운영하며 돈 버는 친정엄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신경 쓰고 계셨어요. 말로는 펜션 그거 아무나 하는 거라고 하셔도 내심 부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았는데 생신날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엄마도 같이 가게 되셨어요. 펜션 마당 공사 때문에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친정엄마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오시지. 어머, 자켓이네요? 어머님은 자켓에 붙어있는 택을 보시더니 꽤 비싼 브랜드임을 아시고는 사부인, 돈 좀 번다고 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농담이에요. 저 그런데 어쩌죠? 이런 옷은 옷장에 많은데. 엄마, 이런 자켓 없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옷장에 많아. 그러세요? 제가 사부인 취향을 잘 몰라서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으로 고른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 매장 가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입을게요. 이날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분위기가 또 가라앉았는데 생신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점점 선을 넘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무릎 아프다고 한 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 그런 거 아니래요? 여자는 나이 들면 골다공증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랍니까? 어머님은 마치 친정엄마가 아프길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당황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나서서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중지하게 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속 그러진 않으셨고 엄마 펜션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면서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돈 펜션이 인기가 좋긴 한가 봐요. 제 친구도 알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동안 펜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 이해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좋으시겠어요? 가평 그 좋은 곳에서 지내시니? 자주 놀러 오세요. 네네, 그럴게요. 그렇게 어머님 생신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발 이렇게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제 바람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시모는 진짜 예상 밖의 행동으로 저희 가족은 물론 시부와 신우까지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시모가 펜션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 그런데 언제? 연말이야.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예약을 하셨어? 예약이 금방 찬다고 들어서 미리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객실 전체를 다 예약했어. 연말에 동창회를 여기서 하기로 했다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전 객실을 2박으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을 받았냐고 하니 당일에 총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동창회비로 써야 하는 거라 그날 준다고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예약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엄마는 그런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예약하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짐을 쌌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손님인데 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 생각이었죠.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라 좋은 생각 같아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있다가 오면 자기 힘들지 않겠어? 뭐 힘들어. 우리도 간 김에 놀고 오자. 은주도 좋아할 거고. 나야 좋지. 그런데 미안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좋아서 가자고 한 거야. 저희는
저녁에 짐을 싸서 가평으로 향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각 방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체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 차가 막히나 싶어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사부인, 차가 많이 막히나요? 일을 어쩌죠? 저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통장회가 취소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 미리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연말이니까 푹 쉬세요. 더 잘 됐지 않나요? 저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엄마는 시모와 통화 후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객실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예약해서 당일 취소라니. 연말 대목에 다른 사람들 예약은 받지도 못하게 해놓고 취소를 해버리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라 엄마는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어요. 거기다 남편까지 열받은 상태였는데 저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일반 손님이 이런 행동을 해도 욕먹을 일인데 어머님이 그랬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죠. 솔직히 돈을 떠나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더 화가 나셨어요. 평소 저희 엄마 성격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고 어려운 관계인데 가서 따질 뿐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도 그냥 참고 넘길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끊자마자 1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혹시나 사과라도 하려고 전화하셨나 싶어 받았더니 아무 말 없이 주변이 되게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버튼이 잘못 눌러져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걸린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는 여러 번 여보세요만 반복하다가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데 사돈이라면서 그래도 돼? 아, 뭐 어때?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너네가 그걸 직접 봤어야 해. 상견례 때도 얼마나 고생한 척을 하는지. 말투도 무슨 지가 뭐라도 되는 양 말하고. 우리 남편이 사돈 보고 많이 배운 사람 같다고 칭찬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다고. 그래도 이렇게 취소하면 손해가 클 텐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말에 예약한 거야. 그리고 손해 좀 보면 어때?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손해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막말로 그 돈 주고 거길 왜 가니? 비싸기만 하고. 여기가 가격도 싸고 훨씬 좋다. 이제 그 여자 얘기 그만해. 마셔. 시모는 본인이 하는 말이 다 들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라 시모가 하는 말이 다 녹음되었고 엄마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결국 법적 대응을 택했습니다. 시모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든 사과라도 했다면 엄마가 이렇게 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 시모의 언행에 엄마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다 참고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장에 손해를 끼치고 거기다 욕까지 했으니 엄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며칠 뒤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얘, 너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니? 사정이 생기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용도 안 했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뭐? 아, 내가 무슨 일부러 그래? 너 말 함부로 할 거야? 어머님이 이번 일 책임지세요. 책임은 네가 져라. 너네 엄마한테 가서 손해배상인가 뭔가 그거 취소하라고 해. 나는 법을 모르는 줄 알아?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나. 네가 생각을 해봐라. 숙박도 안 했는데 돈을 내라고? 동창 모임이 취소된 걸 나더러 어쩌라고? 이거 완전 날강도네.
어머님의 막말은 계속되었고 저는 엄마가 보내준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없었고 저와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까지 모두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부는 녹음 내용을 들으시더니 한숨만 쉬고 시모는 끄라고 난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로 변호사인데 쪼르르 달려가서 법적 대응한다고 해?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전에 무슨 일 하신 줄 모르시죠? 뭐? 무슨 일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알 게 뭐냐? 변호사요. 저희 엄마 변호사로 오래 일하시다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일로 변호사 찾아갈 것 없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친정엄마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자 시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면서 제 딸 좀 봐주시다가 공기 좋은 곳 가셔서 펜션 운영하시며 지내고 계셨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정말 변호사라고? 네.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왜 지금은 펜션이니 그딴 거 하신다니? 할 만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사람 하는 일 중에서 무시할 만한 일이 따로 있어요? 참나. 변호사면 뭐 지금도 변호사야? 그만뒀다며? 엄마 제발.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돈 들이고 사과 드려. 너 누구 딸이야? 누구 편드는 거야?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누가 봐도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당신 당장 가서 사과하고 돈 드리고 와. 싫어요. 못해요. 못해? 그럼 지금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시댁에서 시부의 큰 소리 때문에 겨우 옷을 챙겨 입고 나온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계속 막말을 하셨는데요. 변호사였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숨겼다니? 혹시 뭐 일 잘못해서 잘리고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런 거 있잖아. 뒷돈을 받았다거나 명예롭게 퇴직을 못했다거나.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셨고 그러다 개인 사무실 차려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아직도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자문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무시하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서 어머님께 화내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쌓인 게 많아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한참을 달려 가평에 도착하자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변호사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사람 바보 만드니 좁으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사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사과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모는 친정엄마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했는데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소송만은 참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셔서 사과받는 걸로 끝내게 되었어요. 암튼 그래도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너무 분했는지 저희 엄마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앞에서는 물론 남편 보고 집에 오라고 해서 욕하니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참다 못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운주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장모님이 왜 그렇게 싫으신데요? 엄마보다 나이도 젊고 돈도 벌고 잘 나가니까 그게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나도 어떻게든 엄마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장모님이 대체 무슨 잘못해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날 시모는 아버님한테도 크게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느낀 점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계속 함부로 말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하고 지냅니다. 원래도 잘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죄송한 마음 때문인지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게 싫었는지 남편에게 자주 전화해서 들들볶거나 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모와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했어도 연을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저렇겠어요? 남편도 그간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펜션은 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입소문이 퍼져서 매년 초에 여름까지 예약이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보고 싶다며 아버님이 종종 집에 찾아오시는데 아버님은 물론 아가씨도 자주 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오지 못하고 계세요. 남편이 못 오게 하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님도 이제 더 안 그러시고. 안 돼. 엄마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 너한테는 말 못했는데 저번에 우리 은주한테 장모님 얘기를 했더라고. 무슨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은 정말 여전하셨습니다. 제 딸에게 저희 엄마 흉을 받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인데 이건 너무하셨다 싶어서 저 역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반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버님도 알게 되시면서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 신우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는 아무리 엄마라도 너무했다며 뭐라고 하고 어머님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하니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조금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말은 언젠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그 미움이 돌아간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좋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